Welcome to the Korea Society. As many of you know, our programs have moved online, but the Korea Society Gallery is open. And this fall, we present the Korean photographer Sun Chul-byun's Eternal Family. In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New York in 2 decades, the exhibition at the Korea Society Gallery showcases 9 photographs from his 2015 series, Eternal Family, which records and digitally creates a reunion between family member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Created with utmost sensitivity and respect for the personal and historical tragedy, Mr. Byun's art is a poignant reminder of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the war that still exists today. Mr. Byun recorded his artist talk in Seoul, Korea, where he lives and works. He is joined by Professor Young-min Moon of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an esteemed painter and art critic. We are grateful to Mr. Byun and Professor Moon for their insightful conversation. A quick reminder to our viewers, our gallery is open only by appointment. The appointment must be made at least 24 hours prior to the scheduled visit. To make an appointment, please visit our website, koreasociety.org. And here is artist talk, Sun Chul-byun with Professor Young-min Moon. 예. 선생님, 우선 전시 축하드립니다. 네네. 지금 네. 여기 성공미술관에서 개인전 전국 노래자랑 네네네. 2번째 전시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뉴욕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또 열고 계십니다. 네네. 상당히 다른 주제의 작품들인데 오늘 2가지 작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그리고 좀 선생님 의견을 좀 어떤 의도로 이런 작업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 뵙게 돼서. 예. 우선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 작업에 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지구력이 뛰어나시고 네. 장기간 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네. 오랫동안 천착하시는 작업에 대해서 네. 인상적으로 느꼈습니다. 네네. 뉴욕에서 처음에 유학 시절 거대한 대형 카메라를 들고 네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추상 네네. 사진을 찍으셨고, 그리고 여기 성공미술관에 전시된 바람아 불어라. 예, 바람아 불어라 이 전시는 무려 15년 넘게 네네. 이 행사를 쫓아다니시면서 네네. 사람들을 만나서 네네.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셨고, 그것도 네네.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나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다른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으셨겠지만 한 2천여 명의 이산 가족들 추려서. 예, 추려서 실향민들을 이제 알아보시고, 그 중에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북한에서 가지고 오신 70여 년이 된 가족 사진을 가지신 분들을 섭외해서 또 그 작업을 촬영을 하시고, 또 후기 작업이 또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진지하신 작업인 것 같아서 일단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우선 여기 성공미술관의 바람아 불어라 전국 노래자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런 굉장히 특이한 우리나라의 문화 행사인 것 같은데 왜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네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바람아 불어라 전국 노래자랑 이 작업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세대에서부터 저희까지 남녀노소 가장 오래된 이제 어떤 TV 화면 속의 이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제 기억 속에 이 전국 노래자랑은 되게 좀 더 어떻게 좀 재미없어 보이고 나랑 다른 얘기 같고 화면도 이렇게 되게 우리 소위 말 세련돼 보이지 않았어요. 네. 거기서 이렇게 되게 산만한 것 같고. 네. 그랬던 어떤 일차적인 시각에서 저는 이제 유학이라는 걸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초상을 찍어야 된다는 굉장히 의무, 명제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왔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일요일 날 이제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봤던 그 노래자랑의 모습이 아닌 예술에서 가장 그 중요한 상상력에 제일 봉우리 꼭지점인 직관이 있잖아요. 그 정노래자랑이 너무나 너무 이제 온몸에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제가 보기에 머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나 어떤 상상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다. 갑자기 그러면서 내가 어떤 굉장히 좋은 음악을 들어서 감동을 받은 것처럼 내가 이 대한민국의 이 정노래자랑이라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된 초상이지만 이 특정된 초상 속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사회인문학적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노래자랑을 통해서 이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쉽지 않잖아요. 나가서 수백만 명이 보실 텐데 TV 시청자가 이 나가려고 하는 이 심리나 사이코로직한 뭔가 그런 부분에 처음 이제 접근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길게 2년 정도 생각하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커서 그런지 이 소시민들이 어떤 이 노래장 이 컨테스트에 나와서 출연자들이 이게 교집합적인 부분이 자꾸 뒤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작업에 대한 만족도 약간 이게 난 작업은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불만족스러웠었는데 처음에는 내가 소리 축제의 출연자들을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선대 대동여지도 어떤 그리신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정노래자랑 이 작업이 보여지는 것은 대중미학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보이는 거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어떤 변증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려운 얘기가 아닌 되게 보여지는 건 쉽잖아요. 근데 이 안에 어떤 공동체 놀이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노래자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출연자, 또 진행자, 그 다음에 응원단, 또 TV 화면 속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이뤄낸 어느 어떤 권력의 시선이 아닌 대중의 시선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 어떤 거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문화, 또 어떤 각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년 정도를 하게 됐는데 2005년부터 정확히 시작했는데 올해가 이제 2020년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꼭 대한민국을 정리하고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헌시입니다. 한 사진작가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게 된 겁니다. 예. 재밌습니다. 저 이 전시를 개인적으로 무척 흥미롭게 봤습니다. 전 작업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전시는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인전을 발표했었는데 나머지 부분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새로 개인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둘러봤을 땐 일단 전에 작업에 비해서 이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들을 많이 촬영하셨고 그리고 또 이 출연했던 분들이 사진을 임할 때 자세가 전에보다 조금 더 훨씬 자신감 넘치고 예를 들면 전 작업은 좀 출연자분들께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하니까 약간 경직된 건지 어쨌든 굉장히 좀 엄숙한 정도로 그런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 사진에서는 굉장히 포즈가 좀 이렇게 격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 전시에서 좀 더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이제 생활이 편해지거나 어떤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화적 상상력이 빈곤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 이 작업이 정노래자랑이 2014년 서울시립에서 개인전환 이후에 내가 멈추지 않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제 성격도 그렇고 내가 다 못 담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내가 꼭 좀 아까도 이야기 서두에 말씀드린 꼭 대한민국의 북쪽까지는 못 가봤지만
이 15년 정도 작업을 하면서 꼭 내가 내 스스로 땅 닿는 데까지 꼭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좀 15년 동안 했었는데 그 전 작업에서는 좀 개인적 자아가 많이 이제 투영되다 보니까 여기 출연자들의 모습 속에 약간 경직된 부분이나 경직됐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초상 사진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기념이거나 이제 기록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 작업하고 이 작업하고 틀린 것은 개인적 자에서 사회적 초상, 개인적 초상에서 사회적 초상을 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람객들도 되게 되게 이제 와이드로 있는 사회적 풍경이죠. 그것 또한 난 또 다른 초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 앞에 보시면 무대 사진도 33점이 있는데 각 지역이 무대 사진인데 네. 아마 타이틀하고 그런 것만 틀린데 네. 저것도 저는 이제 또 다른 네. 무표정한 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딱 하나로 단정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포즈나 이런 것에서 읽을 거리가 되게 네. 무표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인물 사진이 좋은 게 매력이 그거잖아요. 네. 조금 의상이라든지 조그만 액션에서도 다양한 느낌이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기장군에서 촬영한 두 아주머니들, 네. 우리 전통적인 예쁜 한복을 입고 핑크 한복을 입으셨는데 저 손 포즈가 네. 굉장히 웰컴, 그러니까 서로 환영하고 되게 좀 따뜻하잖아요. 어떤 분이 오픈시 나와서 이 초상 사진이 변시호 선생님의 한국 사진사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되게 인간 풍경을 담은 것 같다. 뭐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전역자에서 그냥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진경이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저도 그래서 이 전국 노래자랑을 어릴 때 뭐 제 문화적인 감수성하고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한테 그런 감수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작업을 접하고 나서 이게 뭔지 찾아봤습니다. 네.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저도 흥겹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마침 여기 전시 보니까 제가 본 유튜브 중에 출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기 파란색 그 세컨으로 된 그 자켓을 입으시고 네. 여러 명이 그리고 봉익임사까지 나오고 예. 그 작품인데 네.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근데 선생님 작업에 그분들이 이제 정자에 올라가서 촬영을 하시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그 구두를 다 이렇게 밑에다가 계단 밑에다 두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심리 상태에서 좀 더 관심이 있고 더 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문화적인 요소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상이한 이질적인 그런 그렇죠. 네. 서양 문화와 그런 전통적인 그런 요소라든지 봉익임사까지라든지 정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흥겹다고 좀 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선생님 이 작업에서 사진에서는 이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다이나믹한 이런 액션을 취하시더라도 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네.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동영상, TV에서나 유튜브에서 이 기록을 볼 때는 이 빠른 액션으로 이제 보통 이 가수분들이, 이 참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굉장한 에너지를 막 분출을 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분들은 아무리 액션을 취해도 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서서 오랫동안 이 사진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제가 굳이 뭐 어떤 분간을 두려는 건 아니지만 정적인 이 매체이다 보니까 사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쵸, 것이 있다고 정확성. 보는데 예,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이 이제 전 즉각적인 걸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전 정확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나의 가족도 좀 더 이제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그 정확성이 주는 사람한테는 심리는 안정감이거든요. 되게 이제 좋은 음식을 먹은 듯한 좋은 걸 느꼈을 때 느끼는 것처럼 이 정적인 느낌이어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영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적인 그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찰나 찍는 사람과 찍히는 순간은 예견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순간에 찰나잖아요. 그때 그 대상하고 이 찍는 작가는
엄청난 밀도와 네. 어떤 몰입이 있잖아요. 네. 그 순간에 그때는 황홀이 있는 거죠, 이건. 네. 랩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경하고 낯선 포즈에 경직되건 네. 생경하게 익숙하지 않은 이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취하는 포즈들이 네. 아마 우리 익숙하진 않지만 네. 너무 디자인이 예쁜 거는 금세 질리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낯선 아마 이 분들은 아마 자기는 그 순간에 노래자랑 녹화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그 순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잠시 동안에 어떤 자기가 이벤트나 아마 자기가 스타가 되기 위한 자기 또 다른 욕망이잖아요. 숨겨진 욕망에 네. 어떤 그 순간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숨겨진 뭐가 있는데 저러한 변순철 작가라는 사람을 처음 보잖아요. 그 순간에. 쑥스럽지만 어수룩하지만 자기 모르는 걸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원래.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교차되는 거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나한테는 이렇게 좀 거기에 이제 그 정확성을 줘가지고 네. 경직된데 저는 그게 우리가 경직이라면 하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 사진만의 또 어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것도 좋지만 네. 저는 그 사진가가 좋아요. 네. 사진이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가상과 연습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기 이 전시되는 작품에 그 전하고 그 때문에 그런 모습하고 좀 더 나이가 들면서 네. 경험치도 있지만 좀 더 이 초상이 바라보는 게 사회적 초상으로 좀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외국 분들이 이런 작업을 봤을 때 어떤 네. 생각을 할까 궁금합니다. 저도 네. 외국에 거주하니까. 네네. 근데 제가 뭐 TV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 영국이나 이렇게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든지 뭐 아메리카 가 탤런트라든지 이런 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왠지 그 참여자들이 신청을 해서 선별된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 가서 참여를 하고 이제 뭐 경쟁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이 국영 방송에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참여 격려해서 이렇게 이런 장소를 모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여겨집니다. 저렇게 울릉도 같은 경우에 네네. 예, 바닷가 이제 항구에서 그쵸.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런 풍경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서도 뭐 스펙타클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국영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회적 장 혹은 그게 뭐 강원구 선생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종의 어떠한 가상의 그런 가족 같은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시는지 혹은 다른 일정 부분 있으신지. 이제 제가 보니까 되게 좀 편한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그 손안에 스마트폰에 지도를 보고 전국을 하는데 그 간 곳이 단순히 노래자랑이 아닌 그 어떤 대한민국을 아까부터 진경을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주어였겠죠. 네. 근데 우리 각 정말 작으면 작고 크면 그 이 대한민국이 서울의 일정 부분 서울 경기 이외에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이 각 소도시 지방들이 되게 그 지역만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좋은 장소들이 많은데 이 국영방송 꼭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곳곳에 전국에 수많은 곳에 지역에서 이제 이 노래자랑을 공개되는 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 가장 그 현대사에서 어떤 전파력이 있는 TV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 또한 어떤 정부가 뭐 어떤 대한민국 의도를 방송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우리가 되게 권력의 시선이 아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은 저도 그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자랑이 단순히 노래자랑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좀 산만해 보이지 수도 있지만 네. 축제이자 어떤 우리가 광장이라 그러면 네. 꼭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아픔이 많았잖아요. 네. 민주화되면서 꼭 저는 그 광장이라는 게 우리가 또 다른 광장은 네. 이런 희망과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 등을 좀 감싸올 수 있는 이런 광장, 네. 희망의 광장도 네. 그게 있거든요. 더 좀 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다고. 네. 뭐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광주항쟁이 지나고 네, 네, 나서 네. 뭐 여의도 광장에서 국풍 80일 같은 걸 그런 행사를 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한테로서는 그런 시선을 이제 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 일부러. 그렇게 그런 기제도 있었죠. 그런 스펙타클이 가지는 네, 네. 그런 기제도 있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실제 작품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흥겨운 그런 게 느껴지고 네, 비디오 실제 이벤트가 그렇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네. 일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즐겁게 놀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장을 네네. 만드신다고 네네네네. 그런 말씀하셨었죠. 네네. 그런 게 좀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다면 또 예. 저도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그 뉴욕 소사이티, 네. 코리아 소사이티 이터널 작업에 대해서 나의 가족. 작업을 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네. 우선 그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볼 수 없는 실향민들 그분들을 만나서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저는 그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사진을 접했을 때 네네. 그냥 좀 굉장히 훌륭한 뭐 흑백 초상 작업 정도로 이렇게 딱 보여졌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디지털 작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어디가 디지털된 작업인가.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작품집으로.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주신 작품집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그렇죠. 작은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출력된 도록의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네, 이미지가 가진 그 힘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근데 우선 그 관객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신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네,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모 에이전시 네. 기획사하고 그 협업을 하게 된 이 작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자발적인 전쟁에 대한 외세에 의해서 외세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원치 않는 전쟁이 대리 전쟁식으로 치러진 네. 건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되게 긴 세월이 흘러서 북쪽에서 내려오실 때 가지고 온 어떤 가장 정확한 네. 사진이겠죠, 마지막. 네. 다른 것도 같이 가지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려서 작업인데 원래는 각 그분들을 가서 집에서 댁에서 찍을 생각도 했는데 좀 더 작품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저희 작업실에서 좀 연세가 있으시지만 네. 이제 촬영하게 됐는데 이제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이제 아무래도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 작업에 이제 어떤 소위 이제 뭐 영화 한마디로 시그니처 같은 어떤 짝패 작업이나 네. 정누리전 초기 작업하고 또 초상 사진의 어떤 레퍼런스 될 만한 사진 작가들 사진과 같이 추려서 네. 어떤 기획안을 만들어서 저희 작업실에서 먼저 북쪽에서 내려오신 남쪽에 살아 계시는 실향민들을 네. 촬영을 하고요. 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 정말 흑백 사진이죠. 네. 얼룩져 있는 네. 그 사진을 들고 찍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만나고 싶은 거의 뭐 부모님들 형제 자매죠. 친구들보다는 그분들의 대역인 모델을 했어요. 노인 모델, 소위 실버 모델들을 작업실에서 또 그분들이 가족 사진 찍듯이 포즈를 해서 그 대역인 모델이라고 같이 찍게 됩니다. 네. 찍게 돼서 후작업 아까 말씀하신 뭐 프로그램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오신 그 사진을 가지고 스캔을 한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을 돌려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서 합쳐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최종 소위 이제 터치라 그러죠. 파이널 네. 터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 작품당 하루 내지 이틀씩 해가지고 네. 이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작가다 보니까 네. 흑백 사진 우리가 옛날에 그분들이 가져오신 사진은 다 흑백 사진이죠. 네. 근데 전시장에 그 전시할 때 나의 가족 전시할 때 이 부분을 보였을 때는 저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냐면 더 못 만나니까 북에 남아 계신 어떻게 보면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움, 더 세월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흑백 사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되게 이게 중간 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레이 톤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 없이 흑과 백만 두고 싶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작품집만 봐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전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게 많이 우셨어요. 그게 네. 젊은 사람이건 네. 나이 드신 분들 심지어는 네. 또 런던에서 포토 런던이라는 데 나갔었는데 외국 분이 우시더라고요. 네. 독일 분들이.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한마디가 저 사진이 그걸 이야기한대요. 그리움. 그런데 더 그래서 최종 작업을 통해서 흑백 사진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부분에서 흑과 백에서 더 좀 나이 들고 더 모공 하나까지도 네. 더 두드러지게 해가지고 있는 그 전시장 앞에 섰을 때 네. 요즘 이제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제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사진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정보의 어떤 권력 있는 정보 홍보 속에 살고 있는데 사진이 가장 좋은 그 정확성, 네. 즉각적인 면하고 리얼리티라고 그럴게요. 사실적인 면을 극대화하면서 그 가상이라는 어떤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서 이분들이 합쳐졌을 때의 네. 느낌은 유치하지 않게 보여졌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울림이 있다. 그래서 네. 좀 반응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예. 선생님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저기 섞여가지고. 아닙니다. 그게 제가 조금 그래서 조금 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그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네. 먼저 말씀하셨던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네네. 뭐냐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나이 변환 프로그램. 예, 나이 변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젊을 때 사진을 스캔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노화됐을지를 보여주는 그쵸, 그런 그쵸. 프로그램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뭐 미아 찾기나 네네. 범죄인 찾기 위해서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실향민들이 네. 만나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촬영하실 때 그 연세기들이 네. 80세, 90세 다 이러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거의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100세가 넘으시잖아요. 네. 아니면 100세는 전데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만나고 싶은 꿈의 사진이겠죠. 꿈의 네. 사진. 이제 그런 꿈의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가상과 현실을 얘기하는데 네. 그때도 작업실에서 말씀드린 LED만 켜놓고 뭐 이상한 어려운 말 써가지고 하는 나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가상현실이 아니라 네. 저는 제 성격이 그런데 좀 명료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직면하는 걸 좋아해서 돌아서 얘기하는 걸 싫어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적절히 매치가 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가상과 현실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진이 굉장히 특이한 초상의 한 네. 부분인 게 네. 선생님은 초상 작업 오래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부분은 그 실물을 이제 스튜디오에 앉히고 그쵸. 실물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뭐 80%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노화했을지를 이제 이미지를 구현하고 그거를 이제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진이라는 거는 네네. 그 사진이 말하는 지시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 눈을 밟으면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네. 실제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사진의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성성이 이렇게 이 선생님 작업에서는 혼자 하고 있는 거죠. 혼성적으로 이 새로운 초상을 이제 네네. 시도하시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흥미로운 점은 이 선생님의 이 작업의 접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물론 역사적인 그런 그 대리전쟁으로 인해서 소수 개인들이 입어야 했던 그런 피해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으신데 작업 자체는 이 사진이라는 매체도 그렇듯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관객의 반응, 저도 그렇고 또 그리고 관객의 반응을 제가 지금 듣는 순간에도 이렇게 섬뜩함과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네네. 뭉클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관객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일단 사진이 그 실물보다 훨씬 크게 출력됐을 때 전시장에서 그걸 맞닥뜨릴 때 굉장히 이렇게 느낌이 있죠. 예, 그걸 노렸으니까. 예. 제가. 그 디테일이 굉장히 풍부하게 살아나고 네. 보여지면서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크게 하셨는가? 그 이제 네. 지금 문효민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보통 이제 액자라고 그러죠. 전시장에 보여준 액자, 프레임. 그것들은 약간 이제 뭐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저거잖아요. 마무리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대한민국 미술계 처음에 이게 짝패라는 작업인데 그때도 이렇게 거대한 자기 실물보다 더 큰 작품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나의 가족 때도 좀 비슷한 형태로 했는데 그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느껴지는 시각적 지배력이 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은 우리가 머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느껴지는 시각적 지배 배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느껴지는 아까 그 선생님이 책자에서만 도로 작품에서 봤던 그 모공 하나까지도 다 일부러 살려서 거기서 느껴지니까 작품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즉각적인 오는 감동 플러스 더하기 또 그 어떤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커지면 안 되겠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데에서 그런 것들이 배가 되다 보니까 그 앞에 거대한 뭐 이러면서 뭐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진으로 치면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SNS나 뭐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잘 생각해서 처음 작업할 때도 큰 카메라로 촬영하고 후 작업하면서 좀 이런 그런 거. 물론 이제 기술적인 도움이 있죠. 우리 뭐 사진가한테는 합성이란 부분 아니면 리터칭이란 부분은 이게 어떤 얼마든 협조를 받잖아요. 나이 변환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그 처음 기획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게 보여줄 때의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했는데 그게 다행히 펼쳐졌을 때 관객들이나 뭐 비평하신 분들이 되게 좋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작품이 굉장히 강력하게 섬뜩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 어떤 분 참여하신 실향민 중에 한 분은 그 촬영이 끝난 다음에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집에 가기가 힘들어서 자꾸 선생님 작업실 주변에 이렇게 머무르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이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옛날에 사진이 처음 발명됐을 때 사진이 찍히면은 내 영혼이 거기에 이렇게 판박이 된 것처럼 내 영혼을 뺏긴 것처럼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진이 일종의 그 주술적인 힘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주술적인 단어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우리가 역사 속에 너무 유명한 뭐 철학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뭐 두말할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촬영하고 그 이름이 윤병국이라는 실향민 할아버님이셨는데 나이 가족 그 전시할 때도 오셔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 촬영할 때도 작업실 밖에서 서성이셔가지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전시할 때도 못 떠나시는 거예요. 그 전시장 주변에. 전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작가 어떤 제어가 안 되시니까
제가 이제 손을 맞잡고 저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서 그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냐고 말 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라마 속에 나오는 단어지만 이런 말씀 저는 이제 촬영 작업실 지하에서 조그만 자서 촬영하는데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그 실향민들하고 이제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제가 다 이끌어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게 어떤 사진의 독재자고 그래서 근데 그 몰입된 순간인데 이 연세가 어떻게 보면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하고 말을 하면서 또 아까 그 머무르셨던 그 윤병 할아버님 말씀에서 이런 말씀드렸을 때 예술보다도 더 큰 게 진실이더라고요. 네. 그거 앞에 우리 예술은 되게 그런 작더라고요. 제가 이 작업을 저도 6.25를 겪어보지 않은 전쟁에 근데 단순히 어떤 전쟁의 경각심보다는 네.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저 또한 대한민국을 되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런 작가인데 만나지 못하는 그 개개인의 아픔들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림에 사무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살아계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네. 작가는 내가 꼭 뭐 프로파간다처럼 뭐 어떤 그런 걸 원치는 않아요. 네. 작가는 던질 뿐이고 그걸 시각적으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주안점에 좀 아픔이라든지 사진만 봐도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아까 그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님 손을 맞잡고 저 자신도 막 울컥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뭐지 보면서 제가 촬영장에서 작업하면서 혀를 한 7, 8번 깨물었어요. 왜냐면 내 자신도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정제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촬영장에서는. 근데 촬영에 찍히시는 저 실향민들,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아까 눈이라는 표현을 사진작가님 눈이 제일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그림 그리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상과 현실이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이 북에서 가져오는 사진, 그 빛바랜 70여 년이 넘은 그 사진하고 그분들이 그 모습이 진실로 쳐서 사진이라는 것을 주술적으로 제가 끄집어내서 시각했지만 그 자체가 보는 이로는 예술로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합성되고 그다음에 이럴 수도 있나? 초상 사진이 근데 완벽한 디테일로 보이다 보니까 거기 감정되는 배가 되는데 그다음에 퀘스천이 되고 많은 이제 논쟁거리가 되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작가가 또 솔직해야 되잖아요. 가시적이면 안 되니까 그 자체가 그 실향민 자체의 초상 그 다음에 가지고 오신 북쪽의 사진 이 자체가 제일 감동을 주고 거기에 그 플러스 더하기 가상이라는 프로그램의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매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풀스토리. 예. 제가 아까 선택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듣고 생각해 볼 때 이 나의 가족의 연작이 가지고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극사실적으로 가공한 이미지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는데 알고 보면은 그 윤병국 할아버지의 얘기도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있다고 느껴지지만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말씀. 실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미지로서는 존재하지만 실물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있음과 부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 모순, 그 사진이 그런 모순을 이 사진이 구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이하고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있지 않지만 이미지가 동시에 실제 있는 것처럼 실물과 실제 이벤트를 접했을 때와 같은 똑같은 어쩌면 더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상이라는 부분이 적용돼서 그냥 사진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풀린 거로 아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 작가가 그를 최종 파이널 이 전시장 아까 선생님한테 그런 울림이 되도록 그 어떤 그 결국 이제 사진가의 눈이잖아요. 네. 작가의 눈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처음으로 정노래자랑 작업도 그렇고 나의 가족이 되면서 제 작가로서는 또 다른 경험이자 좋은 이제 챌린지 변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세계를 좀 확장된 초상으로 좀 볼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예. 이 사진 특이한 부분도 그 실향민 분들이 그 귀중한 사진을 그쵸. 이렇게 딱 그 거의 가슴 앞에 이렇게 딱 들고 그쵸. 있는 예.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다가왔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제스처가 보여주는 그런 인간의 그 굉장히 근본적인 조건 그런 것 네네. 같아요. 그 기억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고 네네. 잊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지만 또 그것은 결국은 또 허상이었고 네네네. 이런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인간 조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아까 나의 가족에 대해서 하던 이야기를 좀 더 한 다음에 여기 장소를 네. 바꿔서 이런 얘기를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나의 가족이 저한테 또 특별하게 다가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산 삶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족들에서 보여진 이 구성된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혹은 지금 생사도 구분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나 모공까지 다 보이게 그리고 또 그 실향민들과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름의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삶의 기록이 우리가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데 이렇게 딱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놀라운 거죠. 네.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나의 가족의 제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제목을 영어로 번역할 땐 Eternal Family라고 네. 또 굳이 구격하자면 영원한 가족이라는 뜻으로 네. 번역을 하셨는데 이 나의 가족이 보여주는 실향민들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리전쟁으로 인한 이 이념의 갈등에서 이런 파괴적인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분산되고 파괴된 이런 상태인데 그렇게 파괴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목이 암시하는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혹은 파괴되거나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네네. 그런 영원성 같은 거 그런 이중적인 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번역을 바꾸셨는지. 근데 나의 가족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면 영어로 뭐 My Family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시 제목이 가지고 있는 되게 단어로 좀 이 작품들을 집약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나의 가족이라는 이제 한글로 타이틀했는데 좀 더 My Family보다는 이게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부모, 형제 있는데 만나고 싶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좀 내가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들고 이 작업실 변수철 작가한테 찍힘을 하지만 좀 더 이분들이 꿈의 사진, 꿈의 가족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영원히 영원한 사진, 영원한 가족이 됐으면 해가지고 그 영원한 가족, 이터널 패밀리가 또 이렇게 영어가 가지고 있는 면에서 또 이게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좀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에 대한 어떤 뭐 배려 뭐 이런 여기 이제 나의 가족의 작품에 있는 대상인 모델분들한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광의적인 그렇죠, 광의적으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또 선생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날카롭게 보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작업을 초기 작업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얼핏 봤을 때는 뭐 저기 주제면에서 좀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유학 시절에 했던 짝배 같은 경우에 네네네. 유색 인종들이 섞인 네네. 가족들 네네. 그리고 강홍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전국 노래자랑은 다 각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지만 어떻게 무슨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상상된 공동체인 것처럼 일종의 거대한 가족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한다고 네네. 하셨고 또 이 나의 가족의 경우에는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 친척분 아니 가족분들을 모습을 구현함으로써 부서진 가족의 상처를 이렇게 보담아주는 네네네. 듯한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백인 위주의 미국 사회에서 저기 다인종의 가족들이 가진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걸 이제 천착하셨고 또 이 가수분들은 우리가 물론 흔히 프로페셔널한 전문 가수들의 눈에 익숙해 있지만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는 물론 이분들이 가수가 되려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도 왕년에 놀아봤다 예.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지만 어쨌든 좀 어색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주류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나의 가족에서는 이 한국 사람들이 뭐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고는 다들 알지만 이 전쟁이 야기한 실향민들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천착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작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학 시절에 정말로 나에게 이런 예술 작가의 어떤 생명력이나 혼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서 초상 사진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뉴욕 시리즈도 그렇고 초창기 이제 짝패 시리즈도 보면 어떤 경계인으로서 점점 뉴욕이라는 전 세계 인종이 가장 많이 사는 다인종인데 어떤 메가시티에서 어떤 들어가 보고 싶지만 완벽히 들어갈 수 없는 그 경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의 또 다른 정체성으로 작업한 게 짝패인데 그 안에 이제 사랑이 있던 건데 그 다음에 정노래잖아. 초기의 정노래잖아. 어떤 그 개인적 자에서 사회적 자로 변이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보인들이 우리가 이분들이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프로페셔널 가수에 익숙해서 그렇지 이분들이 되게 저는 그 주변인 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그거에 하나에 재단돼서 이제 그런 것 뿐인 거지. 그 다음에 나의 가족에 있는 실향민들도 아까 그러면서 작업을 하면서 실향민은 뭔가, 실향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25 전쟁으로 원치 않는 전쟁의 외세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대리 전쟁이 치러했던 그때 남겨진 실향민이 있고, 또 우리 아시지만 그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구한말에 정말 못난 위에분들 정치하셨던 이게 여러분들 구한말에 쫓겨서 원치 않는데 여러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이렇게 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셔야만 했던 그분들도 실향민이시고 최근에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어떤 탈북민도 이제 실향민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보는 이렇게 그 주변이나 그런 거보다는 내가 그 부분에 압축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그조차도 이제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람으로 정는 노래자랑 나의 가족, 짝패, 아니 뉴욕에 있는 시리즈들 작품들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데
소재가 이제 바뀐 것 뿐인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투영되는 변수 처리 작업에 가장 저는 인간에 대한 질문을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작업했나 뭐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보여지면 결국에는 어떤 인간성에도 인간에 대한 관심, 그 느끼는 건 여러 관람객이 몫이고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딱 어느 특정인 부분을 해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제가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제가 그 작품을 느낄 때 이런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저 같으면 감히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이런 거 할 때 그분들의 춤추기라든지 노래 실력이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그 판단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중 취향적이라든지 혹은 좀 우스꽝스럽다든지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도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을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가족 같은 경우에도 저 스스로도 이분들과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역사적인 비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동질감을 오히려 느낄 수 있게끔 공감이 형성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작업은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 맥락, 노래자랑이라든지 한국전쟁이라든지 이런 맥락은 바뀌더라도 줄곧 계속 현지해 오신 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이렇게 초상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작업은 그 새로운 그러니까 초상이 새롭게 재현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관심에서 작업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초상이라고 하면은 그 유형학적으로 아구스트 잔더가 보여줬던 여러 직업에 의해서 구분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선생님, 정육점에서 일하는 아저씨, 경찰, 법률계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오랫동안 이제 수행해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품격이랄지 분위기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했었는데 선생님 작업은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좀 독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실향민들도 그렇고 다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아왔을 텐데 이 장소에 모였을 때는 그 자신을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관객이 원하는 것을 부응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그게 굉장히 내밀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계를 넘는 그런 것이 수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상이 선생님 그 작업에서 보여준 초상이라는 것은 그 마치 정체성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규정될 수 없는 것처럼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중문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 현상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겠지만 또 선생님은 심리적인 거에 대한 관심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여자들이나 그 대상이 보여주는 그 정체성이 변모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유동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좀 부각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관찰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작업에서는 잘 드러나는 것들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사이에 교차점이랄지 차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전국노래장이라는 이벤트는 사실 동영상으로 화면으로서 이제 익숙한 것인데 선생님 작업에서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 대상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이런 범국가적인 기획에
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개인의 모습에 비해서 이 참여자들이 또 한 번 이건 나는 나는 기록에 남는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한 번 제스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그 TV 화면에서 잘 노출되지 않는 개인의 모습, 개성들, 개별적인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가족 같은 경우 역시 그 한국 전쟁처럼 세계가 모두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희생자들, 그분의 아픔들, 그런 비가시적인 존재들의 모습을 구현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그 부분은 못 느꼈는데 네. 선생님 이게 또 변증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가시성과 비가시성에 네. 대해서 좀 네. 작업을 되게 섬세하게 지금 보셔가지고 네. 또 보신 면이 있으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네네. 네, 많은 것 배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예. 좀 되게 유쾌한 예. 인터뷰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